전기철도 변전소의 급전용 변압기는 직류 전기철도의 경우 어떤 변압기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가? 이 전기철도 같은 경우에 전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삼상으로 수전을 하겠죠. 이때 이 직류 전기철도 같은 경우에는 삼상을 직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삼상 정류기용 변압기가 사용이 되고요. 이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삼상을 이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삼상 스코트 결선 변압기를 사용해 주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 직류 전기철도의 급전용 변압기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삼상 정류기용 변압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한 조합 옥내 배선에서 덕트의 지지점 간 거리는 몇 미터 이하인가? 이 라이팅 덕트 공사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덕트의 지지점 간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덕트의 끝부분은 막으며 열려있는 부분은 아래로 향하고 조형제를 관통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 지지점 간의 거리를 묻고 있죠. 답은 1번의 2m가 되겠습니다. 조합 옥내전로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해야 된다. 그러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옥내전로로서 다른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인 경우는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는가? 답은 15m입니다.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 개폐기를 시설하라. 그런데 사용전압 400V 이하인 옥내전로로서 다른 옥내전로에 접속된 길이가 15m 이하인 전로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이 개폐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답이 15m 이하 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풍력 터빈의 비례 설비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비례 설비다라고 하는 것은 낙뢰로부터 설비를 보호하는 설비가 되겠죠.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이 4번 보겠습니다. 수레부라고 하는 것은 낙뢰를 받는 부분입니다. 풍력 터빈 중앙 부분에 배치하되 뇌격 전류에 의한 발열에 용손되지 않도록 재질 크기, 두께 및 형상 등을 고려한다. 여기서 용손이라고 하는 것은 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보통 되어 있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블레이드가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타워가 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죠. 자, 이 내용은 수레부, 즉 낙뢰를 받는 부분은 풍력 터빈 중앙에, 여기에 이렇게 피레침을 설치하라 이런 얘기예요. 중앙에. 그런데 규정을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레부를 풍력 터빈 선담 부분 및 가장자리 부분에, 이게 뭐예요? 이 중앙 부분이 아니라 이 끝부분에, 요런데 끝부분 선단에 이러한 부분에 설치해라. 왜냐하면 낙뢰가 중앙 부분을 관통하게 되면 이 터빈이 어떻게 되겠어요? 손상되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라 끝부분에, 선단 부분에 이 수레부를 설치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번이 중앙 부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 전로에 지락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이 관련된 규정을 보게 되면 지락 차단 장치 등의 시설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곳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곳인지를 보게 되면 발전소, 변전소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 다른 전기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장소. 그러니까 이 세 곳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딘가로부터 전기를 이렇게 받아요. 그렇죠? 전기를 받아요. 그리고 어딘가로 전기를 다시 내보낸다고요. 내보낸다고요. 그렇잖아요. 발전소도 바깥으로 내보내고 변전소도 전력을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배전용 변압기도 전압을 바꿔서 주택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전기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이 수전점 얘도 바깥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만 다음과 같은 곳은 안 해도 된다. 어디인지를 보게 되면 전기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에서 수전하는 전기를 모두 그 수전하는 곳에서 변성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즉 결국에는 뭐예요?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전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문제 보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시면 수전점에서 수전하는 전기를 모두 그 수전점에 속하는 수전 장소에서 변성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자동 차단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전기철도 차량의 집전 장치와 접촉하여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은 무엇인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선이 있고 차량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차량으로부터 이렇게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집전 장치. 전기를 모집하는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차량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즉, 이 집전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이 선. 뭐라고 하느냐? 이게 뭐예요?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선 되겠죠.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관련된 규정에서 전차선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전기철도 차량의 집전 장치와 접촉하여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건축물 외부 전기 사용 장소에서 그 전기 사용 장소에서의 전기 사용을 목적으로 조형물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건축물 외부에 그쵸? 전기 사용을 목적으로 보시면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는 옥외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형물에 고정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형물에 고정시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조형물에 고정시킨다라고 하면 옥측배선이 돼요. 옥측배선. 자,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축물 외부의 전기 사용 장소에서 그 전기 사용 장소에서의 전기 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시켜 시설했다 그러면 옥외배선이 되는 거고 조형물에 고정시켰다라고 하면 옥측배선이 되는 거예요. 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정의에 대한 용어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 원동기, 연료전지, 태양전지, 해양에너지 발전 설비, 전기 저장 장치, 그 밖의 기계, 기구를 시설하여 원자력, 화력, 신재생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발생시키는 것과 양수발전, 전기 저장 장치와 같이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 후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기를 발생시킨다. 뭐예요? 발전소가 되겠죠. 발전소. 그렇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5kV 기계, 기구, 모선 등을 5개에 시설하는 변전소의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시설하는 경우에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 합계는 몇 미터인가? 이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어떠한 변전 설비 또는 뭐 충전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전부에 외부의 사람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시설할 때 이 충전 부분에서 울타리까지의 거리를 A라고 보고요. 울타리의 높이를 B라고 했을 때 이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은 이 충전부의 전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충전부의 전압이 35kV 이하이다 라고 하면 5m 되고요. 35kV를 초과하고 160kV 이하이다 라고 하면 6m가 되고요. 이 160kV를 초과한다 라고 하면 6m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35kV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뭐예요?
5m가 되겠죠. A 더하기 B는 5m가 된다. 그렇죠? 관련된 규정을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5kV 이하에서 5m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표상 몇 미터 이상의 높이로 시설해야 되는가? 해당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여기 지지물이 있고 여기에 전력선이 지나간다. 그럼 얘는 가공전선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에 동일한 지지물에 이와 같이 얘가 통신선이 함께 시설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때 이 통신선의 지표상 높이를 묻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공 전선과 이 동일 지지물에 설치된 통신선과의 높이는 다르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관련 규정을 보게 되면 자,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시설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은 전력선이 고주압 지지물이라는 얘기죠. 이때 도로를 횡단할 경우 6m이다라고 되어 있죠. 도로를 횡단한다 6m.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5m. 이러한 조건은 없기 때문에 6m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주택의 옥내전로 대지전압 300V 이하에서의 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주택의 옥내전로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잘 출제된 내용들만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백열전등 또는 방전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다. 이것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사용전압은 400V 이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 뭘 쓰란 얘기예요? 누전 차단기 시설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음에 누전 차단기를 어디에 시설하라? 지상에 시설하라. 그쵸? 여기 보시면 지하 주택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침수 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누전 차단기를 어디에 설치하라고요? 지상에 시설하라 라고 되어 있죠. 백열전구 등의 전구 소켓은 스위치나 그 밖에 전면기구가 없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전격 소비 전력이 3kW 이상의 경우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문제 보기에서 우리가 틀린 것을 찾아보면 요 4번에 보시면 누전 차단기를 어디에? 지하에 시설해야 된다.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죠?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시설해야 되겠죠.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 욕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전원장치는 전기 욕기용으로 내장되어 있는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을 몇 볼트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가. 이 전기 욕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보시면 2차 측 사용 전압은 10V 이하이다. 욕기 내의 전극간 간격은 1m 이상이다. 이게 이제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거죠. 전기 욕기에서 2차 측 사용 전압 10V 이하, 전극간의 거리 1m 이상. 그렇죠? 문제에서는 이 전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54kV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의 경동연선으로 시설하는 경우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에 사용하여야 하는가? 자, 여기에서 시가지이면서 전선 굵기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55, 150, 240 기억하시면 돼요. 55, 150, 240. 자, 관련 규정을 보게 되면 100kV 미만에서는 55, 170kV 이하에서는 150, 170kV를 초과하면 240 이렇게 돼 있죠. 문제에서 154kV는 170kV 이하이기 때문에 150 제곱밀리미터가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고압 옥내 배선의 시설 공사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압 옥내 배선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안에서의 고압 배선이 되겠죠. 이 고압 옥내 배선에 사용할 수 있는 공사 방법으로는 애자 공사,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가능합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 케이블 트레이 공사 1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이 고압 옥내 배선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암기할 사항은 전선은 6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 써야 된다.
전선의 지점 간 거리는 2m 이하이며 전선과 전선 상호 간 간격 8cm, 전선과 조영제 간의 이격거리 5cm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고압 목내 배선에 사용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을 묻고 있죠. 애자, 케이블, 케이블 트레이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고압 보안공사의 철탑을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 경관은 몇 미터 이하여야 되는가? 이 지지물 간의 경관에서 표준 경관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겠죠. 150, 250, 600m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 고압 보안공사를 하게 되면 경관을 줄여줘야 됩니다. 100, 150, 400이다. 근데 문제에서 이 철탑에서 고압 보안공사 했다라고 되어 있죠. 400m 되겠네요. 자, 그런데 철탑 같은 경우에는 보안공사, 어떠한 보안공사를 하더라도 다 경관이 얼마예요? 400이에요. 그렇죠? 뭐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웬만하면 다 400m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철탑의 보안공사는 400m다라고 기억해 두셔도 되겠더라.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지중전선로를 직전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않고도 부설할 수 있는 케이블은 이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대지가 있다라고 보죠. 자, 이때 직전 매설식에 의할 때 이러한 트라프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뭐예요? 보호하겠죠. 보호. 이렇게 한 다음에 모래를 채워놓고 뚜껑을 이렇게 덮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해당 문제에서는 이러한 보호장치 없이 그냥 매설할 수 있는 케이블의 종류가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답은 콤바인 덕트 케이블은 이러한 보호장치 없이 직접 매설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해야 한다. 그렇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어떤 케이블?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사용하면 방호물에 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주택용 B형 배선 차단기의 순시 트립의 범위는, 자, 여기서 순시 트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I에는 전격 전류입니다. 이건 뭐냐면 전격 전류의 30배의 전류가 흐르면 순시 트립, 즉 즉시 차단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 B형 배선 차단기의 순시 트립의 범위는 얼마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B형 같은 경우에는 3IN 초과 5IN 이하다. 이게 뭐냐면 전격 전류의 3배에서 전격 전류의 5배의 전류가 이 배선 차단기에 흐르면 즉시 차단하라 이런 얘기죠. B형은 5배, C형은 10배, D형은 20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B형 같은 경우에는 3배에서 5배의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순시 트립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의 과전류 차단기 시설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에서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퓨즈에는 포장 퓨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포장 퓨즈라는 게 있습니다. 비포장 퓨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포장 퓨즈 같은 경우에는 전격 전류의 1.3배에 견디고 비포장은 1.25배의 전류에 견뎌야 돼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3배에서 견디고 비포장은 1.25배에서 뭐하라? 견뎌라 이거예요. 그런데 2배의 전류가 흐르면 전격 전류의 2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포장 퓨즈 같은 경우에는 120분 이내에 용단 되어야 되고요. 비포장 퓨즈 같은 경우에는 2분 이내에 용단 되어야 돼요. 근데 120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는 2시간이죠. 그죠? 2시간. 똑같이 2예요. 그죠?
2배의 전류에서 2. 2배의 전류에서 2시간 견뎌야 되고 얘는 2분 견디면 돼요. 맞죠? 1.3배에 견디고 1.25배에 견뎌라. 그쵸? 2배의 전류에서 2시간 견디고 2분 견뎌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이 4번 보시면 포장 표준은 전격 전류의 2배의 전류에서 120분 안에 용단되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의 시설 부지 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에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몇 도 이하이어야 되는가? 경사도를 묻고 있네요. 발전소 부지의 경사도. 답은 25도 이하입니다. 관련된 규정을 보게 되면 발전소 등의 부지 시설 조건에서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 지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지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말로 뭐 지지선, 지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이 지선이 구비해야 될 조건을 보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안전율은 2.5 이상, 허용 인정 하중 4.31 kN 되고요. 얘를 킬로그램으로 하면 얘가 440kg이에요. 4.31 kN. 지선의 연선을 사용하면 소선 3가닥 이상이고 소선의 지름은 2.6mm 이상이며 이 지선이 도로를 횡단한다 라고 하면 이 지선의 높이가 5m 이상 되어야 됩니다. 문제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소선은 최소 5가닥이 아니라 3가닥 이상의 연선이어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